추수. 차원 전투 배치. 올 45도 적 잠수함 확인. 적 잠수함 액티브 소나 접촉. 적대행위 사례됨. 다음 자로 발사. 5, 4, 3, 2, 1 발사. 안녕하십니까. 도산안 창호함 부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광중령입니다. 손혼일함의 부함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최영환 소령입니다. 장보고함에서 전투체계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배준호 대위라고 합니다. 장보고함은 209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대한민국 최초의 잠수함입니다. 장보고함은 1992년부터 30년간 아직 현역에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다양한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독일에 가셔서 잠수함을 운영하기 위한 기술, 그리고 정비를 하기 위한 부품이나 수리부속들을 다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을 심도 깊게 고민하셔서 이렇게 장보고함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었고, 장보고함을 시작으로 대한민국 잠수함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손혼일함은 214급 잠수함의 선도함인데, 우리나라 잠수함을 좀 자동차에 비유를 해보자면 장보고함은 저는 소나타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고, 손혼일급 잠수함, 214급 잠수하면 그랜저, 그리고 또 이광중령님이 타고 계시는 도산 안창호함은 제네시스 G90 정도 되지 않을까, 쉽게 설명을 하자면 좀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뭐가 차이가 있느냐?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이 발전기에서 생성된 전력을 가지고 이 배터리를 충전하게 되는데, 이 발전기를 돌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면 가까이 올라와서 우리의 코를 내밀어 가지고 숨을 쉽니다. 잠수함은 이제 그런 제한성을 가지고 있는데, 손혼일함에는, 이 장보고함에는 없는 AIP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공기부려 추진 체계라는 건데, 산소하고 이 수소가 반응을 하면 전기가 생성이 됩니다. 이 전기를 가지고 굳이 숨을 쉬지 않아도 배터리를 충전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보고함보다는 작전 기간도 당연히 더 신장이 돼 있고, 무장이라든지 음탐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도 더 진일보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보고함, 손혼일함도 물론 훌륭한 잠수함이긴 합니다. 하지만 도산안 창호함은 대한민국 최초로 독자 설계 건조된 잠수함으로서 대한민국 잠수함 중에서 최신의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장보고함, 손혼일함 다 타봤지만 결론은 내부가 많이 좁습니다. 우리 배는 넓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SLBM,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이것은 수직 발사관을 이용해서 고도를 더 높여서 요격을 더 어렵게 해서 적의 심장부를 타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체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음탐 전투체계, 그다음에 각종 무장류가 최신의 버전으로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작전을 월등히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함정의 명명을 최종 결정하는 것은 해군본부의 주요 업무인데, 장보고급, 손혼일급 도산안창호 이제 위기시 나라를 구한 위인들 위주로 이제 명명이 되고 있고, 제가 타고 있는 도산안창호 같은 경우는 도산 안창호 선생의 독립 정신과 조국 수호 의지를 이어받고자 명명된 잠수함입니다. 손혼일함의 명칭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손혼일 제독이라는 이름이 조금 낯설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손혼일 제독은 우리나라 초대 해군 참모총장이시자 해군을 창설하신 분이십니다. 처음에 우리 해군에서는 어떤 배에 과연 이 손혼일함이라는 이름을 붙일까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잠수함의 어떤 전략적 가치와 능력들이 인정을 받아서 우리나라 214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1번 함에 이 손혼일함이라는 이름을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고함은 신라시대 청해진에 설치하신 장보고대사의 정신을 기려서 장보고함이라고 명명하게 되었습니다. 장보고함 같은 경우에는 장보고대사가 설치하신 청해진이 완도에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래서 장보고함이 완도군청 및 완도고등학교랑 이렇게 자매결연이 되었습니다. 매달 승조원들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해서 선정한 인원에 대해서 장학금을 전달해서 그 의미를 더하기도 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장 어려운 거는 화장실이 아닌가. 장보고급 잠수함은
용변을 보는 곳과 세면하는 곳이 같이 패키지로 돼 있어서 다 줄 서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손원리급 잠수함은 세면하는 곳과 용변을 보는 곳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점은 회전율이 빠르다. 그래서 이 장보감 탈 때도 화장실이 문제였고 소나전 탈 때도 화장실이 문제였는데 도산항 창업에 와서는 화장실을 고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화장실 개수도 너무 많아졌고 그 다음에 회전율도 더 빨라져서 화장실이 좀 많으면 좋겠지만 무릇 잠수함 승조원이라면은 사람이 환경에 맞춰야 된다. 좀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사람이 그 환경에 맞추는 게 맞다고 좀 생각을 해서 그렇게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좀 20대 가능한데 30대 후반부터 40대 초반까지 어렵지 않나. 이런 경우는 진짜 힘듭니다. 예를 들어 내 앞에 사람이 많아서 한 2명 정도 기다리다 이제 곧 이제 내가 쓸 수 있다 기대를 갖고 있는데 함장님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화장실 비게 되면 이야기해 주라. 그러면 이제 양보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런 게 진짜 힘들었습니다. 너무 화장실 이야기만 하지 않았나. 좀 깔끔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국가 전략 유기적인 잠수함 이야기한데 화장실 이야기. 잠수함만의 가장 이색적인 문화라고 하면 이제 우리는 장기간 동안 밀폐된 공간에서 우리끼리만 있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허용해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수염을 길러도 허락을 해줍니다. 그래서 가장 멋있는 수염 기르기 이제 콘테스트 같은 걸 해서 사진을 찍어가지고 승조원들이 투표를 해서 시상을 하는 그런 행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도전해봤는데 수염이 멋있게 안 나와요. 끝에만 이렇게 약간 좀 이방처럼 이렇게 막 나가지고 저는 이렇게 포기를 했던 뭐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도에 이제 동해 쪽에 가서 이제 실사교를 하게 됐는데 예를 들면 저희가 정확히 계산을 합니다. 저 표적이 거리에 얼마에 있고 어뢰 속력 얼마로 해서 쏘면 몇 분 뒤에 맞겠다 정확히 계산하고 이제 다 준비해서 어뢰를 딱 쐈는데 맞아야 되는 예정 시간에 이제 폭발음이 안 들리는 겁니다. 그 지나고 나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함장님이 그냥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혹시 실패했나? 걱정을 했는데 함장님이 방에 들어가시고 한 10초 있다가 폭발음이 꽝 들렸습니다. 그래서 함장님 다시 나오셔서 고생했다 격려해 주셨고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이제 짜릿한 느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12년도 정우남 음타운간 하던 시절에 수상함하고 일주일 동안 훈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일정 넓은 광활한 구역에서 시간만 정해놓고 이제 상호 탐지하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서로 이제 술래잡기 하는 건데 실제 머리를 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은밀하게 접근을 해가지고 잔망경을 딱 올려서 사진을 딱 찍어줍니다. 너희 나한테 어뢰 맞은 거야? 하고 이렇게 딱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을 이렇게 쭉 컬렉션을 하는데 저희가 한 30몇 척 정도 한 번도 피탐되지 않고 사진을 찍어서 그걸 제가 이제 또 액자를 만들어가지고 저희 승조원끼리 좀 공유를 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내 선택이 옳았는지를 한번 스스로 검증하는 시간을 그때 처음 가져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래성 아니면 미래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잠수함이 계속 나올 것이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부대도 더 커질 것이고 이는 곧 잠수함 사령부가 국가 전략부대로서 미래가 굉장히 밝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혹시 함장이 될 수 있다면 그때는 우리 잠수함 사령부가 어떤 모습일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수상관 같은 경우는 인사이동에 따라서 다른 유형의 배들을 타야 되고 그러면 또 배워야 되고 근데 우리 잠수함 같은 경우는 잠수함의 기본 원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익숙한 분야에 대해서 더 심층적으로 연구하고 경험을 쌓기 때문에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가 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 혜택 측면에서 언급을 드리자면 아까는 그런 수당으로 인한 보상 체계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잠수함을 타게 되면 잠수함 수당이 나옵니다. 그리고 잠수함을 타다가 육상 근무에 내가 한 1, 2년 갔을 때에도 승조 자격 유지 수당이라고 해서 얼마간의 또 수당이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해도 잠수함 승조원들이 부대를 떠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부분을 좀 해소하고자 이제 정부에서는 연장 복무 수당 제도를 좀 추가적으로 좀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좀 혜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도 가끔은 육상 근무를 꿈꿀 때가 있다. 하나, 둘, 셋. 육상 근무를 꿈꿀 때가 있긴 합니다. 왜냐면 가족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싶고 한데 근데 막상 또 육상에 가보면 배가 너무 그립습니다. 나의 고향은 잠수함. 정말 잠수함 부대로 돌아갔을 때가 제일 마음 편한 것 같고 이게 과학적으로 증명된 기계 맞는 거죠.
이게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배를 타다 보면 당연히 땅이 그립고 또 땅이 있다 보면 뭐 또 배가 그립고 저는 그냥 제 마음에 가는 대로 가는 이유 없습니다. 뭐 안 하실 거 아니잖아요. 네. 하긴 할 건데 예, 잠수함이 더 좋다는 의미. 자꾸 움직이네. 이게 배를 타니까 좀 여자친구 만들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여자친구 만들고 그러고 다시 배로 오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다시 한번 차분하게. 잠수함 밥보다 집밥이 더 맛있다. 하나, 둘, 셋. 잠수함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는 표현이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정말 잠수함을 타면서 내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식단 이런 걸 다 이제 경험할 수 있게 되고 특히 좋은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는데 이것도 어찌 보면 잠수함 부대원에 대한 어떤 복지나 혜택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잠수함에서의 행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방 수육 되게 좋아하는데 저희 조리장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요리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 다음날 메뉴가 한방 수육이다. 그러면 저는 그 전날 야식부터 안 먹습니다. 한방 수육 맛있게 먹으려고. 네. 2022년은 장보고함이 부대 창설한 지 30주년을 맞이하는 매우 의미 있는 해입니다. 저는 장보고함의 승조원으로서 국가전략부대라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조국 수호에 이바지하겠습니다. 잠수함은 보이지 않는 해군의 힘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깊은 바닷속에서도 국가전략부대로서 국가와 국민이 부를 때 언제든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최고의 잠수함 승조원이 되겠습니다. 잠수함 부대의 모토가 꿈, 도전, 창조입니다. 꿈꾸는 자만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하는 자만이 창조할 수 있다고 저희는 믿어왔습니다. 제가 선택한 잠수함의 길이 결코 후회가 되지 않으며 앞으로도 제 남은 잠수함 생활 동안 최선을 다해 부대를 위해 헌신할 계획입니다. 꿈! 도전! 향조 잠수함 사령부 화이팅!